밤이 되면은 도마뱀이나 나방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 응급실을 갔는데 그게 말레이시아였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데,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딱 말해드리자면,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19학번 박선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에임즈를 통해서 말레이시아에 교환학생을 갔다 온 후기를 전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 에임즈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에임즈는 아시안 인터내셔널 모빌리티 for 스튜던트라고 하는데요. 동남아시아 교육장관 기구 회원국 아래 학생들 간의 활발한 교류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은 2016년에 회원국으로서 가입을 했고, 현재 강원대학교 에임즈 사업단은 7개의 회원국 대학교들과 자매 협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말레이시아의 UITM과 UPM, 인도네시아의 비누스, 베트남의 FTU와 NEU, 태국의 KU, 브루나이의 UBD와 협약을 맺고 있고, 저는 그중에 UITM에 다녔습니다. 파견 기간은 한 학기에서 1년인데 저는 한 학기를 다녀왔고, 선발이 되면 생활비 지원이 나와서 경제적인 걱정 없이 다녀올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 수출입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는 무역학과 학생들에게 정말 추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UITM이라는 대학교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University Technology 마라라고 하고, 한국어로는 마라 공과대학교라고 부릅니다. 말레이시아 셀랑구르 샤알람에 있는 공립종합대학교이고, 말레이시아에서 재학생 수 기준으로 규모가 가장 큰 학교입니다. 총 34개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고 17,000명의 교직원들이 운영하고 19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재학 중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경영학과의 학생으로서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학교 시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한 학기 동안 보내는 캠퍼스는 푼차갈람이라는 곳에 있는데, 저는 카슈아리나2에 거주를 했습니다. 먼저 기숙사는 기숙사 건물이 카슈아리나, 앙사나, 라플레시아가 있는데, 라플레시아는 여자 기숙사이고 앙사나는 남학생 기숙사, 카슈아리나는 남자동이랑 여자동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교환학생으로 오면 카슈아리나2에 배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건물마다 층수가 다른데 저희는 9층짜리 건물이었고 저는 7층에 거주를 했습니다. 1층은 학교 관계자분이 개인적으로 거주하는 호실이 한두 개 정도 있고, 공용 화장실, 테이블, 간식 자판기, 물 판매대가 있습니다. 2층에는 스터디실도 있고 세탁기랑 건조기가 있는 세탁실도 있습니다. 근데 사용감이 조금 있어가지고 저는 카페테리아까지 가서 빨래를 했었습니다. 3층부터는 모두 학생 호실이었는데요. 한 호실에 방이 4개가 있고 그 2인 1실로 한 호실에서 총 8명이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땐 한국인 친구 3명이랑 갔었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4명이서 한 호실을 써가지고 거의 1인 1실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천장에 팬이 달려있고 거실에 4인용 식탁이랑 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 구조였습니다. 화장실은 어떻게 돼 있냐면 한국 중학교 세면대처럼 세면대에 수도가 2개가 있고 화장실이 2칸으로 나뉘어져 있는 구조였습니다. 변기랑 샤워 수도가 같이 있는 형태였고, 양변기랑 좌변기 하나씩 있었고, 샤워 수도는 호스가 없고 물을 틀면 바로 나오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게 불편해서 샤워 호스를 따로 구매를 했고 필터 샤워기를 가져갔기 때문에 헤드를 빼서 호스랑 샤워기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화장실에 창문은 따로 없는데 벽에 구멍이 뚫린 형태로 되어 있어서 통풍이 안 되는 편은 아니었지만 물기가 마르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 편이라서 화장실 문을 종종 열어두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빨랫줄이 3줄이 있는데 비가 오면 빨래가 젖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건조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화장실 벽이 뚫려 있어서 밤이 되면은 도마뱀이나 나방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 옷장, 책상, 의자, 선반이 2개씩 있고 창문이 하나 있는 형태였습니다. 옷장과 책상, 선반이 모두 다 철제였고 옷장, 책상, 침대가 이동이 가능해서 구조를 자주 바꿔서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팬이 달려있는데 먼지가 자주 쌓여서 자주 닦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바닥은 화장실 타일처럼 생겼는데 현지 학생들은 맨발로 다녔지만 저희는 실내용 슬리퍼를 사서 신고 다녔습니다. 항공에는 방충망이 없고 방에 에어컨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적응을 잘 못했는데 제가 느낀 말레이시아는 한국보다 건조해서 밤이 되면 에어컨이 없이 지낼 수 있는 정도였고 천장에 팬을 틀어놓으면 꽤 시원해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측에서 침대 커버랑 베개를 주시는데 저는 방수 커버랑 침대 커버, 이불을 제 걸 챙겨가서 제 걸로 사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카페테리아인데요. 앙사나랑 라플레시아 이렇게 두 곳이 있어요. 먼저 앙사나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카슈아리나에서 더 가까웠던 게 앙사나예요. 여기에는 스터디룸이 있었는데 에어컨이 있어서 더운데 집에서 공부하기 싫으면 스터디룸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오후 1시만 돼도 시험 기간에는 사람이 꽉 차서 자리를 맡으려면 오전에 가셔야 돼요. 독서실 같은 책상은 아니고 일반 강의실 2인 책상을 붙여놓은 형태로 있어서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대로 이동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이었고 예약은 따로 필요가 없고 선착순으로 가져간 사람이 먼저 임자
나이기 때문에 불안하면 빨리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식물 취식은 안 된다고 나와 있긴 한데 저는 음료까지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예약이 아닌 선착순이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앞에 벤치가 있어서 거기서 구경하다가 자리를 비켜주면 사용하는 것처럼 번갈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공이랑 배드민턴채는 따로 없어서 배드민턴채는 시내에서 따로 구매를 했고요. 공은 카페테리아 안에 공을 팔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서 사용을 했습니다. 식당이 있었는데 휴게소 푸드코트처럼 브랜드가 몇 개가 있고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주로 판매하는 메뉴는 나시 짬푸르라고 해서 말레이시아 로컬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뷔페식 식사 같은 건데 원하는 만큼 담아서 계산해서 먹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보통 6에서 8링깃 정도를 담아서 먹었고 음료는 3링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로 약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한 끼로 소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앙사나에 빨래하는 곳이 있는데 세탁기 7개랑 건조기 7개가 있었어요. 따로 세탁카드가 필요한 건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체크카드 같은 걸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세탁기랑 건조기 모두 한 번 사용할 때마다 4.5링깃씩 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따로 세제나 섬유유연제 넣는 칸이 없어서 캡슐 세제랑 섬유유연제를 같이 세탁기에 넣고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슈퍼가 있는데 현금 결제만 가능하고 문구류나 과자, 라면, 음료수, 아이스크림, 빵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샵이 있었어요. 1층 입구 들어가기 전에 있는데 컴퓨터가 많이 느려요. 가격은 저렴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숙사 사무실이 있는데 키를 수령하고 반납을 하는 곳이고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무실로 찾아가면 됩니다. 두 번째로 라플레시아 카페테리아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개인적으로 앙사나보다는 라플레시아를 친구들이 더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먼저 식당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앙사나보다는 맛있었고 종류도 다양해서 거리가 조금 멀더라도 라플레시아에 가서 먹은 날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와플을 판매하는 식당이 있었는데 한 개당 3에서 5링깃 정도 했었어요. 이게 되게 맛있어서 자주 이용을 했었습니다. 옆에 타코야키 파는 곳도 있어서 거기도 자주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샵도 있는데 이용은 안 해봤지만 강원대학교 천직원 프린트샵처럼 돈을 내면 프린트를 해주는 곳이고요. 배드민턴장은 앙사나 카페테리아랑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슈퍼도 있는데 카드 결제가 가능해서 여기를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불닭을 판매해서 자주 갔었는데 큰 컵 하나에 하나로 약 3,000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물건의 종류가 앙사나보다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택배를 받는 곳이 이 슈퍼에 있는데 한번 찾으러 갈 때마다 1링기씩 내고 찾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땐 그냥 주셨어가지고 관련 사항은 학생들한테도 물어보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택배 수령 양식은 현지 학생들이나 직원분한테 여쭤보면 됩니다. 나머지 학교 시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수업을 들은 강의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FSK6라는 곳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UITM 푼차갈람에서 제일 높은 건물인데 20층인가 16층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6대가 있는데도 수업 15분 전부터 줄을 엄청나게 길게 서 있어서 강의실을 빨리 가기 위해서는 빨리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FSK 건물이 1부터 7까지 있는데 저는 FSK 2, 3, 4 그리고 6만 이용을 했습니다. 2, 3, 4는 6보다 낮은 층이었고요. 2, 3, 4랑 6 사이에 머핀 파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수업 끝나면 향기가 강의실까지 나서 항상 그거를 사 먹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PFI라는 곳이 있는데요. 경영대학 학과 사무실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학교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에어컨이 되게 빵빵하게 틀어놔서 얇은 겉옷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PFI 건물 1층에 벨벳이라는 레스토랑 겸 카페가 있는데 여기서 점심을 자주 먹고 디저트가 하나로 1,000원대였던 것 같아서 여기서 디저트도 되게 많이 사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교통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중화교시에 기숙사랑 그 학교 수업 듣는 곳이 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차 타고 가는데도 조금 한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고 걸어가면 15분 정도 걸리는데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요. 등하교 모두 셔틀버스를 이용을 해도 되지만 등교할 때는 셔틀버스 줄이 굉장히 길어서 한 번도 타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등교 시에는 내려가는 계단밖에 없어서 걸어서 다녔고 FSK 건물까지 걸어서 1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학교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벨벳 카페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줄을 서서 버스를 타고 기숙사까지 갔는데 이것도 타이밍이 잘 안 맞으면 줄이 되게 길어서 그랩 어플을 이용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랩 어플을 이용해도 좋지만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텔레그램 어플을 이용해서 그랩 시스템처럼 운영하는 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정해진 양식을 작성을 하고 예약을 하면 차가 와서 택시처럼 데려다 줍니다. 그걸 운전하는 기사님들이 일반 그랩 기사님도 있고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교시 학교 건물에서 기숙사까지 가는 데는 5링깃 정도 들었고요. 가까운 쇼핑몰인 SCM까지 가는 데는 20에서 25링깃 정도로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비자 문제로 입국이 늦어져서 말레이시아에 도착해서 들어간 첫 수업이 9주차였어요. 그래서 수업은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설명을 해드리자면 당시 한 학점당 4학점으로 인정이 됐었어가지고 에임즈 수료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0학점 이상을 들어야 되는데 저는 총 3개의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모두 전공 관련 수업이었고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인터내셔널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서비스 마케팅을 수강했습니다. 거의 모든 과목이 교재를 PPT로 대체하는 수업이 많아서 태블릿을 가지고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먼저 글로벌 비즈니스 스트래테지 수업은 강원대학교의 글로벌 경영 전략과 비슷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중간고사는 템플릿 대체였고 개인과제 하나랑 기말고사 한 번이 있었습니다. 쉬운 내용이 아닌데다가 영어로 배웠기 때문에 제일 성적이 낮게 나왔던 과목이었지만 교수님도 되게 좋았고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되게 친절했고 서비스 마케팅 수업은 강원대학교 서비스 마케팅 수업이랑 비슷한 내용을 들었고요. 개인 과제가 하나 있었고 그룹 과제로 영상 제작과 발표가 있었고 기말고사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저희가 늦게 도착하는 걸 아셔서 수업을 못 듣는 걸 아시고 학기 초부터 구글 미트로 수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같이 듣는 친구들이 착하고 잘 대해주고 수업 중간에 역할극을 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투표하면서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런 좋은 추억들이 있었어요. 특히 마지막에는 교수님께서 하우스 파티를 개최를 하셔서 수업을 같이 듣는 친구들이랑 교수님 댁에서 파티도 했었습니다.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수업은 강원대학교 국제금융론 수업이랑 비슷한 내용이었는데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번씩 있었고 팀플이 있었는데 레포트를 쓰는 거랑 발표계가 있었고 개인 과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첫 수업이 중간고사였어가지고 공부를 아예 못했지만 기말고사 때 열심히 만회를 하려고 노력해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수학을 좋아해서 제일 즐겁게 공부했던 과목이었고 현지 친구들에게 문제풀이 방법을 알려줄 만큼 열심히 했던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시면 필기도 되게 열심히 했었고 문제도 되게 열심히 풀었었거든요. 뿌듯한 과목으로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공 과목을 영어로 공부하는 게 좀 힘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수업에 팀플이 있었어서 팀플하면서 친구들이랑 더 많이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은 정말 힘들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 응급실을 갔는데 그게 말레이시아였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데 아무튼 제가 말레이시아 응급실에 실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시장에 가서 볶음면을 사 먹었어요. 근데 4명 중에 저는 혼자 거의 다 먹고 나머지 친구들이 제 거를 한 입씩 먹었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한국 친구들이랑 집에서 같이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토할 것 같아서 몇 번 토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멈추고 계속 화장실을 가게 된 거예요. 정신도 못 차리고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서 처음에 화장실 갔던 게 밤 10시 정도였는데 새벽 5시 반쯤까지 계속 화장실을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응급차를 부르려고 했는데 응급차가 못 온다는 말밖에 못 들은 거예요. 여러 군데 전화를 했는데 근데 어떤 분이 태워주셔서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아침에도 사람이 많았었고 검진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었나 봐요. 그러다가 저는 링거를 맞고 한두 시간쯤 자다가 일어나서 겨우 정신 차리고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이날 시험이었는데 시험도 못 보고 그래도 가서 링거 맞고 약 처방 받고 쉬니까 좀 괜찮아졌는데 그래도 제 생애 첫 응급실이 말레이시아 응급실인 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요. 다음은 비용 관련 항목인데요. 에임즈에서 생활비로 3달간 70만 원씩 받았어요. 그리고 정착 지원금도 2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생활비가 든 건 아니고요. 비용이 들었던 건 여행 경비, 보험비, 비행기표, 기숙사비 정도였는데 보험비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개인적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현대해상 해외 장기 치료 보험을 이용했고 보장이 가장 많이 되는 상품을 이용해서 약 28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개인적인 거라서 그냥 개인적으로 알아보시고 보험을 가입하시면 돼요. 비행기는 에어아시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했는데 다른 대행사에서 구매를 하는 것보다 에어아시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하는 게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아시아에서 구매를 했고 날짜에 따라서 가격이 상이해서 확인을 자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크롬으로 시크릿 모드로 들어가서 찾아보시는 게 기도 안 남고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 비행기 값에 수화물이나 식사면이 포함된 밸류팩을 추가로 구매를 했고요. 위탁 수화물을 추가를 해서 수화물이 총 37kg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캐리어 2개를 가져갔습니다. 기숙사비는 한 학기에 약 22만 원이었고 비용은 퇴소시에 지불을 했습니다. 식사는 앞서 말한 카페테리아에서 먹거나 배달을 시켜 먹었는데요. 그랩을 이용해서 배달을 시켜 먹었어요. 아무래도 이슬람 문화권 국가다 보니 돼지고기 빼고 웬만한 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교촌치킨도 시켜 먹었었고 떡볶이도 시켜 먹었었고 비빔밥 이런 한식도 되게 많이 시켜 먹었고 피자도 먹고 스타벅스도 시켜 먹고 한국보다 물가가 저렴해서 비용이 많이
많이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세티아시티몰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차 타고 20분 정도 걸리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자주 했었는데요. 한국과 비교하면 스타필드 시티 같은 규모의 쇼핑몰이에요. 대형마트도 있고 여러 가게들도 있고 볼링장, 영화관, 노래방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친구들이랑 자주 놀았습니다. 여행 경비는 따로 적어둔 게 없는데 쿠알라룸푸르 근처 공항에서 코타키나발루, 그리고 코타키나발루에서 싱가포르,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쿠알라룸푸르 근처 공항이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가는 만큼 저렴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행을 비행기 타고 간 건 코타키나발루랑 싱가포르 이게 두 개였고요. 나머지는 다 말레이시아 안에서 돌아다녔습니다. 페낭이나 말레카라는 도시가 있는데 페낭을 갈 때는 기차를 이용했었고요. 말레카를 갈 때는 고속버스를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교환학생 필수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말레이시아에 쇼피라는 온라인 쇼핑몰이 있어서 여기서 웬만한 거 거의 다 팔아가지고 한국에서 딱히 사갈 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딱 말해드리자면 필터 샤워기를 꼭 챙겨가셔야 돼요. 필터를 2, 3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할 정도로 수질이 한국보다 많이 떨어져서 필터를 많이 교체를 했었고요. 그래서 가져갈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제 말레이시아 교환학생 후기였고요. 다른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제 메일 주소로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생활에 관련된 거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셔도 좋고 여행지 추천이나 맛집 추천 이런 것도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레이시아 교환학생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